아니, 청년들이 힘들어요. 제가 느끼기엔 네네. 청년들이 힘든데 요즘 제가 느낀 제 친구들과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희한하게 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더 벌어야지, 내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라는 게 아니라 네. 나라에서 해줘야지, 이런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청년들의 생각이. 맞아요.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버는 수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네네. 아니 나라에서 이것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생각이. 나, 그런 게 이제 나 여러 이렇게 가지- 취업 안 되고 있으면 네. 실업수당 정도 당연히 네. 줘야지. 근데 실제로 나라는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물고기를 아니고 자꾸 잡아주고 있고. 잡아주는 근데 방향으로 그거는 좀 가고 있네. 자본가의 세금으로 하려고 하고 기업의 세금으로 하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정치가 정답은 없잖아요.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아, 좀 의욕이 네. 감퇴되는 게 좀 있겠어요. 우려가 되는 거죠. 앞으로의 나의 첫만 뒤졌는데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한 산이 좀 높아지고 있구나. 이거 계산대로라면 월세 500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500 받으면 세금 250만 원 250 빼가는 거 내라고 할까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하는 내가 의미가 이렇게, 없는 거네. 노력해서 내 위험을 감수해서 네. 남들과 다르게 진짜 남들 쉴 때 나는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알아보고 해서 만들었는데 야 너 많이 너- 버네? 갖고 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나의 노력이 인정받아줘야 되고 하는 국가인데 네. 점점 이제 복지와 세금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약간의 우려. 저도 그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저의 성향은 되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금 자꾸 많이 뜯어가네? 그러면 광화문 거리로 나가서 뭐 시위를 하고, 세금 감세하는 거를 지지하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최대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얘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열에 있는 나라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세금 많이 뜯어가려고. 그게 어쨌든 복지라고 하는 네. 쪽에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방향은 자꾸 세금 쪽으로 내 수입에 대해서 자꾸 갖고 가려고 한다라는 방향은 우리가 어쨌든 인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지 내가 유리할까를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세금이 네. 정권도 정권인데 그 사회 구조적인 것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추세로 점점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 같은 저출산 것도. 고령화가 늘어나면 당연히 복지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시스템이 그런데 복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맞아요. 구조가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를 안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또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입자들, 어쩌면 저랑 상대하는 분들이 그 유형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가 되게 그래도 가난한, 어떻게 가난한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런 계층을 저희가 오히려 주거를 제공해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저희는 뭐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어떤 세력이 좀 와도 영향을 좀 덜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주의했던 게 네. 이런 정권이 계속 가다 보면 네. 지금은 뭐 행복주택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의 전세금만 내면은 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거. 네. 만약에 나라가 진짜 복지가 커지고 세금이 커지면 네. 이제 지금 저희가 내는 뭐 300에 30 이런 것조차 이제 안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 가지 그 우려. 그것도 한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게, 나라에서 갑자기 집을 왕창 지어가지고 야 이거 싸게 다 해줘, 수입 얼마 안 되는 놈들 다 이렇게 하자. 복지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입지가 좀 많이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자면은, 네. 질 땅이 어딨냐. 어차피 서울 살아야 되는 사람은 서울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그렇죠. 서울엔 땅이 행복주택을 지은다 해도 서울에 질 땅이 어디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경기도 그래서 사실 외곽으로 지는다 하면 그 서울 사는 사람이 경기도 외곽으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행복주택 짓는 거하고는 내가 서울에 반지하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영향이 관계가 크게 없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생각인데, 정부 마음은 알죠. 우리도 정부의 생각도 알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는 아니까 그
두 방향을 저는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부 당연히 저렴한 집을 공급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특히 서울만 보자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어디다 할 건데? 북한산 꼭대기에 할 거예요? 거기밖에 없는데 빈 땅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만약에 한다 치면 이제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네, 경향은 분명히 외곽으로 할 있는데 텐데 거기에 만약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되는 주택의 조건이나 공급량이나 그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좀 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뭔 얘기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수도권 쪽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그 위례 그 말씀 서울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말씀 안 드렸나? 미리 위례에 행복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월세는 엄청 싸요. 월세는 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10만 원, 20만 원 이래요. 월세는. 근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2억 3억이에요. 저랑 계약한 세입자분들은 대다수가 1000에서 한 40 정도가 제 생각에 평균 정도 되는 거예요. 같아요. 근데 1000에 40 사는 사람이 당연히 뭐 10만 원, 20만 원 내시지만 보증금 2억 3억을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집 옆에 너무 싼 주택이 많이 대규모로 공급이 돼요. 그 쉽게 들어오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특히 수도권 안에서는 빈 땅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그게 서울이라면 훨씬 덜 하겠죠. 집고서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네. 어느 나는 정도 약간 또 위로가 되네요. 저로서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저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불안한 면이 저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복지 방향에서 우리한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1000에 40 계시는 분들한테 월세가 제 생각엔 분명히 지원이 되는 방향이 더 커지겠죠. 지금도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월세가 지원이 되는데 금액은 되게 짜더라고요. 2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등급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큰 금액이 지원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000에 40을 다 지원을 받아요. 만약에 그럼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그럼 그분들은 밀릴 일이 없잖아요. 난 사실 이 임대업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밀리는 거예요. 월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애주는 거 아닌가? 복지 방향이라면? 그러면 나는 세금 뭐 절반 내도 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깝죠, 당연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그럼 근데 세금 내라는데 어떻게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니면 가서- 다른 나라로 귀화하던가. 약간 극적으로 가셨네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위안을 삼았던 게 500 받다가 250 내라 그래도 250이 어디야?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500 받는데 250 내는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면 드는 돈이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예, 더 많이 낼 수도 있지만 뭐 그것까진 모르겠어도 어쨌든 그 방향성에 있어서 꼭 한 가지 안 좋은 면만 있는 거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만큼 또 다른 면이 저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면을 보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면은 제가 생각할 땐 제가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선생님도 뭐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어차피 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보고 풀어가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제 경제 뭐 신문 찾아보려고 하고 네. 좀 이렇게 시사에 좀 예민해지려고 했는데 네. 약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지금 약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피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특히 그 신문 뉴스는 제가 생각할 때 자극적이게 또 쓰니까. 자극적인, 아니 그것도 꼭 그 언론을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내가 언론사 기자예요. 뉴스 앵커예요. 그러면 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착륙 잘한 뉴스를 보낼 거냐, 비행기가 사고 난 영상을 보낼 거냐, 당연히 결론이 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얘네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을까? 그건 어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출발은 제가 생각할 땐 다 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와전됐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이런 대화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화를 어디 가서 잘 못해요. 대화도 안 통하고 제가 뭐 이런 관심이 있는 것도 잘 티를 잘 안 내려고 하는데 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저만의 방향성이